거래소 운영자 입장으로서 단기적으로 과열된 것도 일정 부분 맞는 것 같고요. 결코 지금장이 엄청난 버블은 아니다. 버블일 수 있죠. 하나 이슈가 지금 비트코인이랑 갑자기 지금 좀 어제 오늘 해서 이틀 새 꽤 좀 크게 조정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정인 것 조정이. 같고 네. 고인 물량들을 이제 처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은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액션보다 리액션이 더 중요한데요. 네네. 조정이 또 됐다가 또 확 차고 올라오는 걸 보면은 아직 매수세가 살아 있어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 TV 추동훈 기자입니다. 신축년 새해부터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단위당 1,400만 원을 돌파하면서 다시 또 존버 그리고 가지야 소리가 엄청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이언트 TV가 이번에 비트코인 전문가를 어렵게 모셨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소 고팍스를 이끌고 계시고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이준행 고팍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되게 어렵게 긴급하게 모셨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팍스가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간단하게 고팍스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고팍스는 저희가 이제 2017년에 론칭한 가상자산 거래소고요. 네. 고팍스는 지금 거래량 기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4위 정도 하긴 하는데 보통 해외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 기관 같은 데서 평가해 놓은 것들을 보면 국내에서 보안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제 1위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굉장히 각광받는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알짜 기업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또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비트코인 2018년에 한번 열풍이 불었다가 현재 새롭게 지금 불고 있어요. 4,400만 원이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현재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신가요? 일단 과열이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요. 네네. 실제로 지난번과 사이클이 비슷하다라고 그러면은 한 2017년 중반기라고 볼 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승장 중간. 근데 만약에 다양한 어떤 정황들과 상황들을 봤을 때 이번에는 이게 상승장 초입이라고도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입이요?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가격으로 따지면 사실 그 당시보다도 이미 두세 배, 세네 배 정도 높은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게 지금 상승장의 초입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해외 유명 그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네네.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저도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결국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2018년엔 결국엔 불었다가 꺼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 올해도 과연 어디까지 불고 어디서 꺼질까 이게 가장 걱정되는 건데 2017년, 18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랑 가장 큰 공통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네. 그 당시에는 기관들이 이끌지 않고 개미들이 이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테일들이 보통 이끄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뭐 기관들이 들어오는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네. 이제 그 당시에는 경기가 호전됐다 싶어서 이제 유동성을 조금씩 이제 줄여가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그런 장에서 갑자기 이제 ICO라는 게 이제 붐이 불면서 개인들이 ICO에 참여하기 위한 어떤 엄청난 그냥 개인 투기 열풍이죠. 하기 위한 어떤 통행료 같은 티켓 같은 개념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굉장히 과열되고 좀 시장에 어느 정도 왜곡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번에는 거시경제 상황 자체가 그 당시랑 반대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청난 양의 유동성이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경제 시스템, 금융 경제와 실물 경제 사이의 어떤 정합성이 깨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제 현재 금융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불신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전반적인 그 투자 커뮤니티의 정서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의 발현으로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라면은 2016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가격이라는 거는 수급으로 결정이 되는데 네네. 공급을 제한시키는, 그러니까 플로우가 딱 없어지는 네네. 그런 이벤트가
작년에 있었던 점. 작년이요. 그 2016년에 한 번 있었고요. 있었고, 그리고 2020년에 있었어요. 20년에 반감기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공급 사이클의 변화 이 부분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이 절반으로 위축됐다. 이건 아.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공통점은 그런 비트코인 내부적인 이슈로서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 네. 그렇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당시와 달랐던 게 대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되어서 지금 이런 장이 또 형성되는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네. 결국 이제 거기서 이게 버블이냐, 이게 거품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다들 든다는 거죠. 저희가 2018년도에 버블과 그 가격 폭락, 버블이 터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충격이 워낙 강해서 그런 건지 네. 가격이 계속 그 침체기에다가 지금 갑자기 막 오른 거라고 사실 생각하기가 좀 쉬운데 네. 실제로 그 연말 밸런스를 보면은 계속 2018년 이후에는 계속 오르는 추세였습니다. 네. 2019년 19년이요. 19년 시작을 한 네. 3,400만 원에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게 거의 저점이었나요? 최근 기준으로 가장 밑에까지 가장- 내려간 게 그 즈음이었나요? 그러면? 지난 3년 동안은 그게 제일 저점이었던 네. 걸 기억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2019년 말에는 한 80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네. 그 작년에 이제 그 한 3천만 원 정도에 이제 마감을 그게 했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고점이 그때 한 1,800, 2,000 정도였는데 지금 더블링 이상 된 거잖아요. 네. 이게 근데도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거래소 운영자 입장으로서 이제 제가 이게 제주장이라고는 절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네. 왜냐면 단기적으로 과열된 것도 일정 부분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럼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린 주체가 개인보다는 기관들이 더 비율이 많다? 이 말이신가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그거는 그렇게들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해외 파트너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확실히 지금 그 수요를 견인한 거는 기관 쪽들이 좀 지배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흐름들도요. 예.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작년에 임팩트가 강했던 비트코인 기관의 투자 뉴스가 뭐였냐면은 매스뮤추얼이라고 하는 미국의 오래된 보험회사가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뉴스를 작년 12월인가 본 것 같은데요. 한 달 네. 전쯤에 갔던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보험회사들, 헤지펀드들은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보험회사들이 자산 알로케이션 하는 거는 굉장히 까다로운 일인데 이제 그거를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어제 저희 이제 룩셈부르크 쪽 파트너랑 저희 투자사랑 이제 콜을 했었는데 뭐 큰 금액은 아닌데 은행 입장에서 또한 뭐 1,000억 미만에 되는 금액을 유럽의 모 은행에서 알로케이션 하고자 하는 문의가 왔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기관들 사이에 어떤 포모가 좀 형성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럼 그것들이 현재 가격 상승을 좀 이끌어내고 이제 시장을 좀 기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어찌 보면 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럴 확률이 있죠.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금방 말씀하신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해외의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뭐 국내에선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 이야기가 많이 없어지면서 뉴스 보도도 많이 없어졌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흐름이 좀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국내가 이런 기관들 뉴스에 반응을 하나도 안 하다가 지난 최근 한 달 조금씩 반응하다가 올해 연초에 개인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척도가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그렇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해외 비트코인 가격보다 국내 비트코인이 가격이 높은 상황을 보통 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국내에서 공급되는 비트코인보다 국내 수요가 더 높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현상이고 네. 비트코인을 국내에 이미 갖고 있는 어떤 벤더들이 파는 거든지 아니면은 뭐 마이닝 등을 통해 가지고 네. 생산되는 게 이제 국내 공급량의 총합이라고 하면은 그 공급량보다 수요가 더 높은 겁니다. 근데 국내는 수요가 100% 개인입니다. 왜냐면 기관들이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아, 아직 법상으로 못 가는 거죠? 금융기관들은 네. 못 들어오고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법인들이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제약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국내는 이제 거의 90% 이상, 99% 개인 수요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워낙 개인 투자들이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 버블 좀 불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만 글로벌로 보면은 그렇게 기관의 움직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높이는 이슈들이겠네요. 비트코인 신탁 상품 같은 경우만 해도
개인들이 많이 구매를 한다라고 해도 네. 기관이 지금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프락시가 네. 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라는 네. 그 지금 이제 ETF가 비트코인 ETF가 아직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도 안 돼 있는 거죠? 네, 미국에 네네. 이제 아직 승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체 대체품으로 네. 이제 신탁 형태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의 익스포저를 가져갈 수 있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관들용 그 자산용 상품이 있거든요. 기관용. 네. 네, 그 자산 상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2020년 1, 4분기 때 AUM이 한 그 2.5조 정도 됐었어요. 2.5조요. 네, 네네. 2.5조 정도 됐었는데 작년 말에 한 20조가 넘었거든요. 10배 되는 거네요. 10배 네, 거의 네. 10배 상승이 2020년 동안에 있었고요. 1년 동안 네. 10배 정도 18조 넘게 된 거네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올해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에 네. 3.3조 이상이 유입이 됐어요. 3조 원이 일주 사이에 또 유입이 일주일 사이에 됐다는 지금 거죠.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근데 다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전체 기관 자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네. 그 감사 보고서 이런 것들 네네. 보면 이제 누가 갖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자금들이 지금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유입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간 측면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네요. 좀 그 대표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기관들이 이끄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맞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네. 데이터로도 현재 기관들이 많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결코 지금 장이 엄청난 버블은 아니다. 버블일 수 있죠. 버블일 수 있다. 버블일 또 수 이렇게 있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버블일 수 있는데 네네. 이제 버블이 아닌 거를 또 찾기도 좀 힘들잖아요. 요새 네네. 보면은 네네. 주식 시장이건 뭐 어느 시장이건 뭐 채권 시장은 계속 버블이었고 네네. 사실은 그냥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내는 버블 중에 하나죠. 이것도 네네. 이 버블이 2018년, 2017년처럼 갑자기 꺼지거나 좀 위태위태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막판에 다다른 버블이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봐야 될 만한 이유를 찾기도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양면이 다 있는 부분인데 네. 분명히 양쪽이 좀 맞부딪히는 현재 상황이 상승장의 초입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 걸로 봐야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네, 그렇고 일단 비트코인 이야기를 여기까지 했고 비트코인 외에도 요즘에는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뭐 며칠 전에도 출시되고 계속 출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의 암호화폐에 대한 좀 시장 전망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부동산을 얘기 드리면 강남 아파트가 오르면은 뭐 강북도 따라 오르고 뭐 분당도 오르고 뭐 여의도도 오르고 네. 뭐 김포도 오르고 막 다 하듯이. 같이 오르잖아요. 그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대부분 이제 그 블록체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기술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는 네. 그런 가상 자산들도 이제 가치 따라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게 대장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든 코인들이 그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내러티브를 갖는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기 때문에 금의 수요를 대체하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금의 수요를 같이 대체할 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만들어진 디자인과 용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서 특히 이제 예치 옵션이 많고 기관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구색이 있는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를 수도 있다. 같이 이제 그 대장주에 따라 오르는 것처럼 같이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알트코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가장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이더리움 이런 것이 네. 가장 많이 올랐죠. 이더리움에 대한 좀 전망 평가는 좀 어떠신가요? 이더리움은 사실 그저께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그 통화감독청, 그러니까 재무부 산하의 은행들을 감독하는 감독기구인데요. 독립 감독기구인데 거기서 그 이더리움 등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망으로 US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유통을 하고 결제가 청산을 하면 그게 뭐 스위프트나 ACH망으로 청산되는 것처럼 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렸거든요. 네. 근데 그 뜻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편화돼 있고 가장 많이 이제
플랫폼과 같이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만큼 이제 확산이 많이 된 블록체인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이고 그 이더리움을 돌리기 위한 뭐 가스, 석유, 어떤 연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ETH, 이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더 같은 경우도 그 어제 그저께 발표를 보면은 그 상승 여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그 펀더멘탈 자체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앞으로도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상승 펀더멘탈을 좀 갖추고 있는 모멘텀을 좀 갖고 생겨버린 셈이겠네요. 네, 최근에 뉴스 사실 엄청나게 큰 뉴스였습니다. 네,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종류도 워낙 많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좀 추가적으로 2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현재 2018년, 17년과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다음 편에는 한번 이 비트코인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옥석을 가리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하겠습니다.